최근 들어서 코로나19의 극심한 전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라인 클래스라는 체제 안에 교육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는 교육에 큰 변화를 일으켜왔습니다. 학업 성취도, 학생 간의 학업 성취도가 양극화가 아주 극심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직접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을 때 학교 학생들은 크게 수업에 대한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기존의 생활 패턴이 무너짐에 따라서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공간에서 수업하는 것은 교사 입장에서도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가지고 기존의 교육 방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수업하는 것은 정말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책을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방향으로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것은 최근에 청장년층 초반과 유소년층 후반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학교 교실의 빈 공간이 정말로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자칫한다면 일탈의 장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학교 교사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재탄생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안하면서 그 공간을 재탄생시킨다면 그 효과는 가히 엄청날 것입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청곡중학교의 자유학교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 양진초등학교의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개의 공간혁신 등의 공통점을 말하자면 직접 학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재탄생시킬 것인가, 학교 교사들이 함께하여서 직접 이 공간들을 창조해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미술 수업, 기존의 과학 수업에서 벗어나가지고 많은 기자재들을 갖추고 많은 시설물들을 많은 변화를 줌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저 앉아서 수업만 듣고 학교 교사의 입장으로서는 그저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학교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학교 학생들의 동기를 더욱더 유발하게 되고 학업 성취도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공간을 바꾸는데 우리가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 공간 혁신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는 물리적 비용적 제약으로 인하여서 선정된 학교만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거점 센터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그리고 교육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서울 양진초등학교의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천곡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수업, 이 미술 프로젝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사물들을 이용하여서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직접 그 공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러한 능동적인 자세를 임한다면 이러한 공간 재탄생이 있어서 충분히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학생 대표로 참여하게 된 이세환입니다. 우선 저는 학교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지금의 교도소 같은 학교 공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가 지금까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연과 함께하는 학교로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그리고 그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공간, 또 개개인의 성격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단순히 공간의 혁신이 아니라 교육의 혁신이 본질적인 목적이어야 하고, 그럴 때야 저희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동기도 발전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학교를 창살 없는 감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가 저희를 통제하고 감시 감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개선되지 못할 뿐더러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서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학교 학생 6천여 명에게 희망하는 학교 외관과 교실의 형태를 물어보니 학교 외관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의 변화를 원했고 교실의 모양 역시 원형, 육각형 등을 더 많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 환경이 수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학교도 점차 한 곳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학교에서조차 학교 공간의 가장 중요한 단사자인 저희 학생들이 건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오직 어른들의 시선으로만 공간이 정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공간의 사용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주된 사용자는 저희 학생임이 변함이 없고 학교 주인인 학생들의 참여와 요구가 보장된 공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마음껏 뛰놀며 자율성을 키우고 자신과 타인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학교 공간은 이 공간의 주 사용자인 학생들이 공간 주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남는 교실을 특별실로 고칠 것이 아니라 오픈형 테라스 형태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1층에 교무실이나 행정실을 배치하기보다는 교실을 배치해서 언제든지 빠르게 자연으로 나가 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옥상을 한해 정원으로 만들어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저희가 진정 원하고 있는 공간 개혁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학생들이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 대표 김건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부모 측은 아이들의 안전, 정서, 또 자연환경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먼저 첫째, 안전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계단, 난간, 구조물 등과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 꼭 잘 지켜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이나 또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 공간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공간에서 난간, 유리, 칸막이 등의 안전이 제일 먼저 고려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정서 발달 측면에서는 요즘 잔디 운동장이 대부분인 학교들이 정말 많은데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모래를 만지면서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흙놀이터를 조그맣게라도 학교 공간에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계속 틀에 박혀서 공부한다면 사고의 폭도 그만큼 좁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물을 건물 곳곳에 배치하여서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런 곳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과 뜻깊은 교육을 기원하고 바라는 학부모 일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